반갑습니다. 저는 한동현이고요. 지금 홍콩에서 ST 인빅터스 파트너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쪽에 대한 투자와 자문 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6년 정도 이 벤처 캐피탈 내지 벤처 투자와 관련된 일을 쭉 해왔었고요. 이미 창업한 회사들이 성장하고자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자금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이 전략이나 신규 시장 개척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액티브한 한 해를 보냈고요. 당분간은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벤처 투자 펀드에서 쭉 있어 오면서 그 인연을 맺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 쪽에 투자를 사실 꾸준히 해왔던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알던 핀란드 친구가 중국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다가 핀란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게임 회사를 차렸거든요. 게임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고 또 한국도 상당히 큰 시장인데, 이제 유럽 쪽에 좋은 게임 디벨로퍼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벨로퍼들을 소싱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연계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이 친구가 시작을 했고, 제가 초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어드바이스를 주게 됐고요. 그런 말씀드린 회사 같은 케이스가 사실 한두 개가 더 있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역시 홍콩이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이제 수출입 업무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었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MBA를 이제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내지는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활성화됐을 때는 아니었어요. 특히 94년도 제가 졸업했던 해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경기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MBA 졸업하고 이제 맥킨지에 조인을 했고요. 컨설턴트로 몇 년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서 이제 에쿼티 애널리스트로도 또 몇 년을 일을 하다가 99년 말에 소프트뱅크하고 인연이 닿으면서 벤처 투자 쪽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관련된 펀드에서 2007년 말까지 한국 쪽에서 벤처 투자도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중국하고 인도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사실 손정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마사요시 손이라고 이제 해야지 다들 알고, 근데 그 마사요시 손이라는 정말 탁월한 기업가 한 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투자 중에서 정말 몇몇 어마어마한 성공 케이스들이 터지면서 현재 소프트뱅크까지 간 거거든요. 알리바바의 잭마가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자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기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손상은 정말 보기 드물게 기업가와 투자가를 둘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을 하고요. 그런 분을 가까이서 모셨다고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비교적 이 레이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손상이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봤던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리콘밸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죠. 결국 뛰어난 창업가들이 있고, 그런 창업가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투자기관들과 법률 내지 회계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기관,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버클리 대학도 있고 해서 이런 이 기술적인 그런 기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들도 있고요. 제가 항상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창업 생태계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특히 제가 벤처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99년, 2000년도에 비교하면 지금은 그런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태계나 지원 시스템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 대상을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미국, 중국을 제외해 놓고 뭐 이스라엘 정도가 또 예외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창업과 관련한 이런 생태계나 시스템은 오히려 유럽 어느 나라 선진국 못지않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유럽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야, 한국은 그 IT 쪽에서 꽤 괜찮은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럽은 참 그런 면에 비해서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너희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와이더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회사가 이제는 미국 회사에 합병이 돼서 이제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더덴 하면 모르시는데 아마 컬러링이라고 하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컬러링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나온 서비스거든요. 전화를 걸 때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넣어서 그걸 하자. 제가 이제 그 SK텔레콤의 사내벤처였던 와이더덴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고,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했고 또 성공적으로 이제 매각까지 갔던 케이스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케이스입니다. 실패한 사례들이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양하고요.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고 그 벤처 투자자로서 뼈 아팠던 부분들은 이제 투자회사의 경영진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배임이나 횡령이나 내지는 분식회계 같은 걸 저질러서 그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사실 투자자로서 제가 경영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좋은 팀이 이제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일찌감치 그 제품을 만들었다가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벤처 투자자, 특히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될 것 같은 사업이면 벌써 그건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거나, 그런 시장은 오히려 참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되게 만들 때 그게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고 좋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팔짱 끼고서 야, 저게 될라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되겠어 하지만 결국 끝끝내 그걸 이제 이겨내고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내지는 투자자들이 결국 성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굉장히 초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창업을 활성화시키느냐에 있는 것 같고 홍콩 정부도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정부도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하게 창업과 관련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기회들이 많고 또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는 것을 많이 장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홍콩이라는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일단 거대한 시장인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중국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다양한 시장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교두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홍콩에서 창업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그 창업 준비하고 계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팬이 한 명이라도 생기고 그 팬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심지어 1000명, 10,000명까지 가면은 투자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는 게 가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